자, 교재는 65페이지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기억번을 보면 자, 피해자가 상병입니다. 근데 이 피해자는 그 내무반에서 분대장이었어요. 피고인과 같은 병이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상병 면전에서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했을 때 상관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서 뭐 중대장, 그쵸? 대령, 소령, 별, 그건 당연히 상관 맞죠. 상관 맞는데 같은 병끼리 사이에서도 상관일까? 당연히 짝대기 한 개, 두 개짜리가 봤을 때는 상병, 병장은 상관 맞죠. 근데 계급이 같다고 한번 해볼게요. 계급이 같다 할지라도 몇 달 빨리 들어온 사람이 상관일까? 팔라가 상관이라는 겁니다. 상관. 그래서 계급이 낮은 사람이 같은 병이라 할지라도 계급이 적어도 한두 달 이상이 높다면 그것도 상관이기 때문에 그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했을 때 상관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무반에 많은 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계급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개무시하고 그러면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이 우습게 봐요. 군부대를. 군대 내 자체를. 군대 기강 자체가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강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판례가 이것도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동그라미. 자, 2번 볼게요. 자, 상관에게 전화를 통하여 모욕하는 경우를 상관 면전 모욕죄로 볼 수 있을까? 있습니까? 안 되죠. 군형법에서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했을 때 면전 모욕죄 될 수 있는 겁니다. 전화를 통해서 모욕하는 것은 면전에서 모욕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면전 모욕죄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는다. 맞죠? 동그라미. 그래서 이것을 처벌하려고 한다면 상관 면전 모욕죄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처벌 요건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자, 디귿번 볼게요. 자,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 없이 운전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무민호 운전죄로 처벌할 수가 있을까? 무민호 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자, 무민호 운전죄로 처벌하려면 도로에서 운전해야지 무민호 운전죄가 되는 거예요. 자,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는 것은 설령 면허가 없다 할지라도 무민호 운전죄가 되지를 않아요. 이건 어떤 사례였는가 하면 우리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있잖아요. 그 지하 주차장. 그 지하 주차장에서 무면허자가 운전했던 것인데 이것은 무면허 운전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만약에 무면허 운전죄를 처벌하게 되면 유추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한다. 이걸 처벌하게 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 해야 됩니다.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X. 자리 1번 세 번째 줄 보시면 허위 제공과 단순 누락은 개념이 다른 말이죠. 이걸 똑같이 보게 되면 유추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죠? 어긋나서 허용되지가 않는다. 맞습니다. 자, 미음번 쭉 읽어보시고 여기서 따옴표 돼 있죠? 따옴표. 따옴표 돼 있는 부분이 이제 법조문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두 번째 줄 끝에 가보면 이들 죄라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자, 이들 죄를 범하여 처벌하는 경우에는 했을 때 이 이들 죄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한 부분인가 불명확한 부분인가 라는 겁니다. 명확합니까 안 합니까? 이 이자라는 부분이 뭐예요? 이자? 이, 그, 저, 그쵸? 이나 그 또는 저 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 열거되어 있는 부분을 한정해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라는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이것은 명확성 원칙에 합치하다, 명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했기 때문에 위반되지가 않아요. 명확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X. 합헌조항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가 옳지 않은 것은 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틀렸고 미음 틀렸고 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 가보죠.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한국에 입국한 다음은 금원을 수수했다는 거죠. 그러면 수수 행위가 한국이기 때문에 국내법이 적용될 수가 있죠. 속지주의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 법인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된다. 맞죠. 자, 2번 보시면 한국 내에서 공모했죠. 공모지가 한국이기 때문에 따라서
행위와 결과지 중에서 어느 하나만 한국 내에 들어와 있으면 속지주의에 따라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겠죠. 적용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판례도 실수가 많이 되었죠. 추행 목적 유인죄를 가중 처벌했던 특가법 조항이 있는데요.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이 삭제한 이유가 1조 2항일까 1조 1항일까 라는 것인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이것은 반성적 조치하에서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1조 2항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이건 1조 1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1조 2항으로 봤어요. 자, 4번 부칙에서 그쵸? 부칙에서 종전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소급이나 신법우선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맞죠?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이런 부분도 대비를 해 두셔야 돼요. 판례만 공부하지 마시고. 자, 다음 중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이 이론에 따르게 되면 구성요건의 해당성은 위법성이 존재 근거죠. 그렇죠? 2단계 범죄 체계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 근거 맞아요. 3단계라고 하면 인식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2단계 범죄 체계론이기 때문에 존재 근거가 돼요. 자, 2번 보시면 이 이론에 따르면 위법성 조각 사유 객관적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 착오로서 고의 조각이다. 맞습니까? 맞죠? 보세요.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 플러스 책임. 이 각각 하나 있으면 3단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소극적 구성 표지 이론은 요 두 가지 구성요건과 위법성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것을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 이렇게 부르죠.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책임론 하나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것이 2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총체적 불법 구성 요건이잖아요. 구성 요건이죠. 구성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 요건 파트에서 일어나는 것도 구성 요건에서 일어난 착오이기 때문에 구성 요건적 착오라고 부르는 거고요. 위법성에서도 발생하는 착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성 요건 하에서 발생하는 착오이기 때문에 구성 요건 착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체적 불법이라고 하는 박스권 안에서 발생하는 착오는 여기서 일어나는 착오이든 여기서 일어나는 착오이든 간에 가리지 않고 모두 다 구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사유, 이 조각사유에 관련된 착오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착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로 이 박스권 안에서 발생하는 착오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위전착도 구성요건 착오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성요건 착오는 뭐예요? 고의가 없으면 고의 탈락이고 그 부분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 처벌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과실범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보시면 과실범을 처벌하는 근거를 용이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 그쵸?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고의가 조각되기 때문에 불가버리지만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 처벌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과실범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4번을 보시게 되면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죠. 않아요. 여기서 발생하는 것과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이 박스권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드러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하는 것은 3단계가 되는 거예요. 2단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답은 4번. 자, 문제 4번.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확신 없는, 그랬죠? 확신 없는. 미필적 고의는 거죠? 그래서 확신 없는 이런 것도 무고죄의 범위를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X. 자,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작물죄 인식은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X. 자, 운전면허증에 뭐뭐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 경고문구가 되어 있다는 것만 갖고서는 네가 알았다라고 인식했다라고 추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쵸? X. 자, 단순히 번거로움을 회피하고자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하에 한 것은 고의가 없다고 봐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4번입니다. 4번. 자, 문제 5번 가볼게요. 옳은 것은 했어요. 잃어버린 고양이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고의가 탈락되는 거죠. X. 다음 2번은 착오 문제죠. 그쵸?
식칼을 들고 나왔는데 ABC를 상대로 휘둘렀다. 근데 ABC가 맞지 않고 을이 맞았죠? 그쵸? 라고 했을 때 을에 대한 상해죄 고의를 인정할 수가 있죠. 그쵸? 착오 문제지만 방법의 착오죠. 방법의 착오. 타격의 착오이기 때문에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을에 대한 상해죄 고의 기술을 인정하게 되죠. 없다 X. 자, 도로 1차선 신호를 따라 진행했다. 이거 실내의 원칙 부분이죠. 그쵸? 실내의 원칙입니다. 그랬을 때 밑에 오토바이가 가로질러 진행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갑은 주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X. 자, 의사하고 간호사 사이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사이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회복실에 자기 환자 B의 회복 처지에 전념하고 있던 간호사 을에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설령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간호사 을에게는 다른 환자의 일을 주시 점검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이 판례는 뭐 다 웬만히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 2, 3, 4 이 부분들은 그냥 간단히 넘어가는 거예요. 자, 6번 가볼게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목을 졸라, 지금 결과적 가정법 묻고 있습니다. 자, 목을 졸라 사망케 하였다라고 했을 때 살인죄 고의가 있는 거죠. 살인죄 고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 가정법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1번이 답입니다. 탈진 상태에 빠졌다. 17시간 동안 묶어두었다. 혈전이 형성되고 그 폐동맥을 막아서 사망케 하였다 라고 했을 때 감금치사가 됩니다. 그쵸? 감금치사. 그래서 이렇게 탈진 상태에 빠진 자를 17시간 감금에 묶어 놓았을 때 자칫하다가는 혈전이 형성되어서 죽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능히 예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사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3번 긴급피난에서 배운 적 있죠? 그쵸? 강간치상죄를 인정하죠. 긴급피난을 부인합니다. 자초된 행위로 해서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로 배울 거예요. 결과적 가정범위 되는 거 맞죠? 이건 무슨 죄가 되죠? 4번은 감금치사가 되죠? 그쵸? 역시 6, 70km 속도로 달렸다는 것이 감금이고요. 이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에 빠져나오려다가 했을 때 자칫하다가는 죽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쵸? 충분히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은 예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했기 때문에 감금치사죄 결과적 가중범위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되는 것은 1번입니다. 1번은 경합범이에요. 경합범. 실체적 경합범. 그래서 강간죄 하나, 살인죄 하나, 두 개의 죄가 되는 거예요. 7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이 판례 많이 봤죠?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했다 했을 때 자, 이것이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정당방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2번 잠시 빌려준 약속범이다. 자,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자 이를 소지 중인 일로부터 뺏어서 찢어버렸습니다. 긴급피난입니까? 안되죠. 자고행위입니까? 아닙니다. 긴급피난도 아니고 자고행위도 아니고 손괴죄를 문서 손괴죄를 인정한 판례 문서 손괴죄 다 알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자, 3번 보시면 이것도 많이 봤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라고 했을 때 조각된다고 봤어요. 이게 무슨 판례야? 그게 1번 판례잖아요. 1번 판례. 1번하고 3번이 똑같은 판례예요. 그래서 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요? 여기 소극적인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인정했던 판례가 돼요. 자, 마지막 4번 사망했습니다. 자, 이 문서 명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에 중요한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쵸? 자, 사망한 사람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막 갖다 아버지 도장 콩 찍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사문서 위조죄 되는 거예요.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답은 2번. 8번 가볼게요. 원자행위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간접정범으로 이해하는 견해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그렇죠? 이 행위에 따르게 되면 원인 행위가 책임 비난의 근거가 되고 이게 실행행위다. 이 원인 행위가 뭔데?
술 마시는 것이, 그쵸? 술 마실 때 책임 비난의 원인 근거가 되고 술 마시는 것이 바로 착수행위다라는 겁니다. 이 견해에 따를 때에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쵸? 두 번째, 불가분적 관련사는 아시죠? 이것이 오늘날의 다수설인데, 자, 여기에 따르게 되면 원인 설정 행위 시에 비난의 근거가 있다. 고 봤습니다. 비난의 근거는 술 마실 때 비난의 근거가 있지만 착수 시기는 불가분적 관련에 있어서 그 칼을 갖고 상대방을 겨눌 때 착수가 있다고 봐요. 맞아요. 자, 그 다음 3번. 원인 행위를 행위로 실행 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 이게 바로 어떤 견해예요? 이게 바로 1번 견해란 말이에요.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중시합니까? 정형성을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술 마시는 것이 착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의 보호장치 기능이 침해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 설정 행위에 있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맞죠? 그게 바로 이 3번이잖아. 그치? 3번이란 말이에요. 같은 문제네. 어쨌든 답은 3번이 틀렸어요. 자, 9번 가볼게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골라라.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 제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공소부 위반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아무리 관행적이라 할지라도 이 행위가 정당화되지 못해요. X. 자, 2번은 본 적 있죠, 옛날에? 이것은 법률의 부지라고 봤어요. 법률의 부지. 법률의 부지는 금지차고 아니에요. 100% 처벌이. 정당한 이유가 당연히 없는 거죠. 자,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허가 대상이 아니다. 등록사항이 아니다. 라고만 했어요.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인허가 사항이 아니다. 등록사항이 아니다. 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쵸? 이 담당 공무원은 소집 탐지해도 좋고 사생활 조사를 해도 좋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피고인이 이 탐정업을 해놓고 신용조사법이 금지하는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해도 좋다는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되는 거예요. 자, 경영자인 피고인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다른 외국인 학교에 대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위반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횡령죄 할 때 배우자 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은 용도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용도로 못 써요. 쓰는 순간 바로 뭐가 됩니까? 사립계 위반죄로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횡령죄. 아시겠죠? 설령 이 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건 용서받지 못해요. 뭐 외국인이면 다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관할청의 공무원들이 참석한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보고했다 하더라도 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법 위반죄로 처벌이 되는 겁니다. X.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답은 4번이. 자, 다음 중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공주빵 처벌하지 않죠? 그렇죠? 공주빵 처벌정이 없어요. 뇌물죄도 없어요. 자, 위조죄 있죠? 위조죄, 공문서 위조든 사문서 위조든 위조, 변조 등은 다 있어요. 상해죄 있어요? 있죠. 상해죄 있어요. 폭행죄는 없지만 상해죄는 있어요. 협박죄 있어요? 있어요. 협박죄 있어요. 태고불응죄 있어요? 있잖아요. 주거침입죄하고 더불어서 태고불응죄 있어요. 성계죄 있나요? 있죠. 그렇죠? 있어요. 자, 조심할 것은 여기 문서 위조죄는 있는데요. 위조죄는 있는데 각종 행사죄는 없어요. 행사죄는 없다. 그치? 그 다음에 횡령죄는 있어요. 횡령죄는 있는데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다 쓰시면 횡령죄는 땡땡 미수가 있어요. 자, 다음 남은 것이 이제 2개 남았네요. 방화죄. 방화죄인데 요 현주 건조물 방화는 있어요. 있는데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는 없어요. 배운 적 있을 거예요. 164조 1항, 165조, 166, 그치? 1하고 2가 있죠?
167에 2라고 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끊어버리면 여기 3개, 여기 3개 나오죠? 그랬을 때 위에 3개는 미수가 있고 예비인모가 있어요. 밑에 3개는 미수가 없고 예비인모가 없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쵸? 그쵸? 여기 그래서 164조이랑 167조이랑 다 배웠어요. 기본 강의 때. 그래서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답은 3번. 11번 갑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주간이네요. 주간. 주간이면 절도죄 판례죠? 지금 주간일 땐 어떨 때 착수가 되는 거예요? 밀접행위설. 그치? 밀접행위설입니다. 밀접행위가 있어 없어요? 손괴하다가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그쵸? 물색이 있어 없어요? 물색이 없어요. 물색설인데 물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간일 때는 물색이 없기 때문에 착수가 인정되지 않아요. X. 생명보험 계약 체결만 갖고서는 사기죄 착수가 안 돼요. 기망행위 시가 착수지. 그쵸? 요 판례 많이 보셨죠? 소송비용 편취할 의사로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기했다. 무슨 판례? 불능범 판례. 그쵸? 불능범 판례입니다. 불능범은 위험성이 있어요? 없어요? 불능범 위험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능미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 보니까 위험성이 있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X. 4번 보시면 전자충격기가 위험한 물건이죠? 그쵸?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가 그쳤습니다. 강간 미수네요. 그쵸? 강간 미수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요. 즉, 기본 범죄가 미수를 할지라도 중앙결과에 해당되는 상해죄 기수가 나왔다면 치상죄 기수가 되는 것이죠? 그쵸? 기수가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